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는 나라,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는데,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상승 곡선을 그려오던 대한민국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65살 이상, 즉 노인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유엔 분류 기준에 따라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겁니다. 초고령화 현상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지난달 발표한 호남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중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2015년 한 곳에서 2024년 13곳으로 늘었습니다. 생산성 감소, 노인 돌봄 인력 부족, 경제 성장 둔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초고령 사회.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발전 전기로 전환할 수 있을까?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몇 년 앞서 겪고 있는 나라, 일본을 찾아갔습니다. 일본은 2007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입니다. 한국행안부 격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년 대비 2만 명이 증가했고, 고령자 수와 비율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방 인구 역시 빠르게 감소하면서 사회 전반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その人口が高齢化率が 50% を超えるということで、働き手がいなくなっているのが現状です。で、特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るのは、まず税収が減るというところで、介護保険制度だったり、国民年金であったり、そういう徴収率、徴収額というものが減ってきますので、基本的な市民向けのサービスというものが不足してきます。 지역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건 생각보다 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인력난 때문에 마트나 편의점을 운영하기도 힘들어서 장 보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東京でも買い物困難区域というのがこの周辺の自治体、この周辺の団地にも実際にあって、バスみたいな2トントラックを出してもらって、食べ物を移動スーパーって言う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派遣しなければいけないような地域が都会にも都心にもあります。 일본은 초고령 사회라는 거센 파고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촘촘한 노인복지 정책인데, 핵심은 고령자가 지역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교한 복지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 치바현 우라야스시에 도착했습니다. 한 마을엔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사랑방 같은 매점이 하나 있는데, 학교 시간이 되면 간식을 고르는 학생들로 늘 북적거립니다. 다른 거. 昨日も来たし、何回習い事が休みの時とか。 1층에 매점이 있는 이 건물, 과연 어떤 곳일까? ここってどういう施設かってご存知でした？あ、はい、知ってましたよ。どういうことですか？あれですね、介護施設ですよね。 누구든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이곳은 놀랍게도 긴모쿠세이 우라야스라는 일본의 요양시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요양시설이라 하면 치료와 일상 돌봄을 동반한 병원 같은 공간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곳은 따뜻한 숙소 같은 공간에 약 100여 명의 노인과 치매 환자,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1층 매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폐쇄적인 다른 노인 보호 시설들과 달리 개방적인 구조로 운영 중입니다. 私が一番感じるのは、
ここの銀木犀の方々はそれぞれが自分が過ごしたいように過ごせる自由があるかなと思います。他の例えば施設とかだともうちょっとなんていうんですか、閉ざされた空間みたいな、周りとの接点があまりないのかなって思うんですけど、ここだと地域との交流があるので、そこが結構大きな違う点かなと思います。 단순히 시설만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입주한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게끔 합니다. 基本的な考え方として冒頭に介護施設はお手伝いさんのように職員さんが何でもやってくださるっていうお話だと思うんですけど、銀木犀はできることはなるべくご自身で生活していただきます。できない部分を介護士はサポートしますっていう考え方。 96세에 입주해 누워만 지내던 환자에서 나중엔 스스로 방을 치우는 변화를 겪은 분도 있습니다. 밥을 뜨거나 이불을 개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지만 이렇게 스스로 하는 행동들이 일상에 의욕을 더하고 식욕을 돋우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닌 다시 삶을 살아내는 회복의 공간인 셈입니다. もう椅子から立ち上がった段階で職員さんは「ああ何々さん危ないから座っててください」っていう声かけしちゃうんですね。これは座っててもらえれば転倒しないからなんですよ。でもそれを1日2日ならいいんですけど、それを毎日継続しちゃうともうあっという間に歩けなくなっちゃうんですね。 요양보호사가 모든 일을 도와주는 시스템은 혹시 모를 위험을 예방할 수 있지만 오히려 신체적, 정신적 퇴화를 급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곳은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대신 베리어 프리를 적용해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고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산책, 외출 등을 허용해 본인의 집처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꼭 필요할 때만 직원들이 개입하는데 이곳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운영 방식 때문에 이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私たちは自由がいいです。自由に外出できる。それがとってもいいです。前遊歩道がありますね。はい。そこをワンちゃんのお散歩が多いんですよ、夕方ね。それを見ながら私たちはこう楽しんで。 올해 90이 된 노부부. 이곳에 입주한 지는 5개월 정도 됐는데 직원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에 늘 위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세심한 배려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담배를 너무 좋아해서 죽기 직전까지 피우고 싶다는 말을 했던 한 이용자. 이 요양시설에서 생을 마치는 날 직원들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분의 소원을 기꺼이 들어줬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한 사람의 자유를 존중한 선택이었습니다. やっぱりですね、その方がもう本人が最後どう生きたいかどう死にたいか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決めるべきな。だからものすごい介護のお仕事って奥が深いんですね。 개방적인 요양시설은 마을 주민과 적극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지역사회의 순기능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1인 가구와 부부 가구 비율은 약 30%지만 3대가 함께 사는 비율은 1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 아이들은 고령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요양원에선 고령자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거나 숙제를 도와주는 등 일상 속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고령자나 치매 환자를 편견 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이 요양시설에선 마을 축제를 여는데 올해는 주민 500여 명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교류를 통해 지역 주민과 입소자들 사이에 유대감이 생기고 밖에서도 서로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거나 길을 헤맬 때 도움을 주는 등 관계가 깊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즉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요양시설 입소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회 속에서 스스로 역할을 찾고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노인의 삶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지역과 사회 전체에 활력을 준다는 점입니다. なんかやっぱりそれぞれの方々が家で自宅で過ごしていた通りに、全く同じとはいかないですけど自宅で過ごしてたように過ごせる施設が一番理想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일본의 한 작은 마을의 요양시설이 세대와 세대를 잇는 공간이 됐습니다. 초고령 사회, 위기를 넘어 새로운 공존과 공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만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